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지요.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 특별히 폴리스타이렌에 대해서 CH2Cl2를 도입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게 솔리드 페이스 신세시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솔리드 페이스 신세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아미노 액시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미노 액시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이니까 5 곱하기 4, 20개의 아미노 액시드로 되어 있죠. 가장 간단한 글라이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맨 마지막에 알지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아로마틱, 그 다음에 아마이드, 베이직, 액시딕,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 성질에 따라서 사실 여기 이제 약자도 세 글자 약자, 한 글자 약자, 아마 여러분들 다 생화학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세 글자 약자인데 이 세 글자가 각각의 아미노 액시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 액시드는 아민과 액시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알파 카본이 있으니까 이게 알파 아미노 액시드죠. 치환계 알그룹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20개의 아미노 액시드가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을 연결하면 우리가 다른 구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세 글자 아미노 액시드들이 있죠. 발린, 글라이신, 루이신, 라이신, 여기 또 아스팔틱 액시드 이런 요것들을 지금 이렇게 한 20개 정도 되보네요. 아미노 액시드를 각각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우리가 이거를 1차 프라이머리 시퀀스라고 하죠. 1차 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차 구조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시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힐릭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2차 구조를 만들죠. 세컨드 스트럭처 2차 구조.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서 다시 힐릭스와 시트가 모여가지고 3차 구조를 만들고 다 여러분들 바이오케미스트로 배웠던 겁니다. 얘네들이 다시 모여서 4차 구조를 만듭니다. 얘네들이 이제 도메인들이 도메인 옆에서 1, 2, 3가 모여가지고 4차 구조를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단백질로서 어떤 활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활성을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엔자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세포의 어떤 트랜스포트하는 멤브레인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통해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1차 구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1차 구조를.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단백질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육지로 생각해 배웠을 텐데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생물적으로 DNA를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조금 더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합성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폴리머리제이션과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머리제이션. 왜냐하면 다시 정리하면 생물합성적으로 만들 때 폴리머리제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모노머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노머들을 연결하는 과정이잖아요. 다만 다르다면 우리가 그리고 이것은 코폴리머에 똑같은現象이죠. 코폴리머 단백질은 코폴리머예요. 다만 다른 것들은 20개의 코모노머가 있다. 그러니까 단량차가 20개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그러니까 서열이 뭐예요? 얘네들의 서열이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게 조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코폴리머를 예를 들어 2개를 가지고 하면 랜덤하게 얘네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블락으로 만들어서 블락 형태로. 하지만 하나하나의 시퀀스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합성 고분자의 그 시퀀스들을 단량체 시퀀스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고분자 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필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 그 얘기는 지금 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비슷한 컨셉으로 단백질 또는 이게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아미노액시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펩타이드죠. 펩타이드에서는 고분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코폴리머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단량체들, 코모노머들을 어떻게 서열을 조절해서 합성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고분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조성을 가지고 물성을 얘네들이 결국 몇 개가 있느냐 평균적인 조성을 가지고 물성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나 부타다인이 있는 SBR, 스타일 부타다인 뒤에 좀 더 배우겠습니다만 곰 같은 경우에 타이어에 쓰이는 부타다인이 70, 스타인이 30 이렇게 평균적인 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균적인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3차원적인 구조를 중요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구조가 정확하게 발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서열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 서열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절해서 합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사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걸 띄워놓고 설명하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뭐냐면 프로테인 펩타이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1차, 2차, 3차 단백질 구조에 관한 것이고요. 단백질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펩타이드를 사실 생물학적으로 합성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배웠고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펩타이드 합성에 대해서 이제 합성적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솔리드 페이스에서 합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동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제 설명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들여다보고 제 설명을 가지고 폴리머 케미스트리 입장에서는 저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할 예정입니다만 동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동영상은 두 가지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고 이 회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즉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하고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관심 가질지 안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넓혀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도 관련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케미스트들 그리고 폴리머적인 관점에서 겹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수업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것은 조금은 좀 시야를 넓히는 관점에서 제가 동영상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케어젠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개념이 이렇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 회사에 대해서 순이익이 1년에 몇백억이 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몇천억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은 회사고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 가느냐를 잘 이해한 것이 여러분들 삶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보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아미노 액시드 두 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미노 액시드 두 개면 지금 여기는 페닐알라닌과 그다음에 글라이신, 가장 간단한 글라이신을 반응시킬 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미노 액시드. 근데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는 것은 암이랑 액시드. 그러면 여기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근데 순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로 네 가지의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한 가지예요. 페닐알라닌과 글라이신, 페닐알라닌 이거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세 개를 다 어떻게 블락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로텍션, 디프로텍션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기화학 상황 배웠던 개념일 텐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는 것들은 페닐과 글라이신이니까 글라이신이 페닐이 왼쪽에 와야 되니까 페닐이 왼쪽. 그러면 여기를 프로텍션하고 여기를 프로텍션하면 이 둘 사이의 반응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프로텍션하는, 그래서 X와 Y의 프로텍션 그룹으로 해서 X와 Y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디프로텍션 알죠? 얘네들을 제거하는 말로 디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X와 Y를 제거하는 말로 디프로텍션이고, 디프로텍션 하면 우리가 원하는 페닐과 글라이신이 있는 두 개의 암ino액시드가 연결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을 프로텍션,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반응을 시키고자 한다면 여기를 이쪽을 프로텍션하고 이쪽을 프로텍션하고 이쪽에 다시 이쪽이 프로텍션된 걸 반응시키고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텍션, 디프로텍션의 케미스트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폴리머리제이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코폴리머를 만드는 경우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모노머를 가지고 A, B, C 모노머를 가지고 넣고서 A 그 다음에 B, C에 연결된 이게 랜덤하게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이걸 N, 뭐 이걸 M, L이라고 해도 좋고요. 얘네들을 랜덤하게 코폴리머를 만들어내는데 코로. 그러면 한 스텝인데 한 스텝. 근데 지금 이거는 프로텍션하고 그 다음에 반응시킨 다음에 또 디프로텍션하고 지금 두 개를 연결하는데 프로텍션, 반응, 디프로텍션 우리가 세 스텝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미노 액시드가 아까 예를 들어서 20개의 아미노 액시드를 반응시킨다고 하면 도대체 몇 번의 스텝을 거쳐야 될까요?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메서드 포 신스사이즈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생각해보면 솔루션과 솔리드 페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이 얘는 굳이 솔리드 페이스를 쓴 게 아니라 솔루션 페이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very labor, time consuming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아까 프로텍션, 디프로텍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를 컨트롤해서 2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뭐 20개 암ino액시드를 각각을 다 따로따로 반응시켜야 되니까요. 폴리머리제이션은 뭐가 다르다고요? 폴리머리제이션은 한꺼번에 넣고 그 순서에 우리가 개의치 않으니까 랜덤하게 되니까, 그리고 평균적인 성질만 보니까 그 경우에는 한 스텝을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플링과 이 아미노 액시드 requires corresponding purification step. 사실 이게 지금 반만 얘기했었는데 그 유기화학에서는 반응을 시키는 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집약적이지만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정제해내는 과정이 더 어려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반응했는데 이게 90%의 순도를 갖고 만들면 나머지 10%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다음 반응을 하면 계속해서 중첩되니까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스텝에서 반응을 시키고 제거하고 반응을 시키고 제거하고 그것도 디프로텍션, 프로텍션하고 와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페이스를 가져가면 이 아미노 액시드를 펩타이드를 코밸런트 링크 레진에 여기다 아미노 액시드 글라이신을 붙여놓고 여기다가 반응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다가 페닐알라닌을 넣고 다시 반응시키면 솔리드 페이스로 가면 많은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인솔루블 폴리머 서포트 레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During the coupling, N 아미노 액시드, 사이드 체인 통신으로 아미노 액시드 프로텍티드 앤 프로텍티드 레진에 붙여놓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레진에 붙여놓고 그 얘기를 앞에 거의 잠깐 적어놨었는데 여러분한테 장단점을 상상해 보세요. 레진에 붙으면 이 레진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레진이라고 합시다. 100 마이크로미터는 0.1mm인가요? 0.1mm는 그냥 머리카락 정도 되는 머리카락 정도 두께가 되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파티클이 있어요. 그 표면에서 펩타이드 합성한다면 장단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보면은 메러필드, 여기 보면 브루스 메러필드라고 돼 있어요. 메러필드 레진, 메러필드가 1984년에 노벨상을 이 얘기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펩타이드를 솔리드 페이스 합성하는 그 레진에 아미노 액시드가 있고 프로텍션, 디프로텍션, 커플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케미스트리 여기도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들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오토메이티드 있죠. 자동화가 가능한 펩타이드 신세시스, 프로테인 신세시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기에 사용한 레진이 뭐냐? 다시 돌아보면 앞에 있었던 폴리스타이렌의 그러니까 다이바이닐 벤젠, 스타이렌과 다이바이닐 벤젠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가교를 시킨 거에 표면에 CH2Cl2를 CH2Cl 클로로메틸 그룹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해서 아미노 액시드를 반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과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교과서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페이스 신세시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 보이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고 이 말들이 말이 되는지 설명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림을 해보세요. 솔리드 페이스 합성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이 반응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